자,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조합에 대해서 학습해 보고 마무리 잘 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요걸 도입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게 바로 순열이었죠. 그럼 그 순열과 조합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4반 학생은 총 21명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두 가지 의문점을 제기를 할 건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그 가지수는 몇 가지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21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그걸 반장, 부반장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겠죠. 그래서 21P 2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대표 2명만 뽑는 경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는 반장과 부반장과 같이 이 순서가 없단 말입니다. 그냥 뽑기만 하면 되니까. 자,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순열과 요거는 우리가 이제부터 조합이라고 부를 건데 이 조합의 차이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열은 뽑은 다음에 얘네들을 배치를 다 해주는 것까지 해야 순열이고, 이 조합은 그냥 단지 뭐만 하면 된다. 뽑기만 하면 된다. 자, 이 차이점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뜻에서 자, 조합은 서로 다른 것을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선택만 하는 그 경우의 수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순서를 생각하면 순열이 되니까 그냥 단지 뭐만 한다. 택하기만 하면은 그게 바로 조합이 되고, 조합을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n개에서 r개를 뽑는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조합의 영어 약자는 콤비네이션이거든요. 그 앞에 약자인 C를 따서 NCR이라고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표 2명을 뽑는 거였으니까 조합 기호로 나타내면 21명 중에서 몇 명을 뽑기만 하면 된다. 2명만 뽑으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21C2가 되겠죠. 자, 이게 조합의 표현이고, 자, 그럼 이제 이 조합의 표현을 계산할 줄도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경우는 되게 좀 복잡하니까 조금 더 축소를 해서 예시 하나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 2, 3, 4와 같이 서로 다른 4개의 수가 있고, 자, 얘네들을 가지고 한 번씩만 사용을 해서 세 자리 자연수는 과연 몇 가지가 나오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 다뤘듯이 순열이었잖아요. 4개 중에서 3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거니까 4P3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조금 단계를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열을 하기 전에 얘네들을 뽑기만 일단 한 다음에 그것들을 나열하는 경우로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뽑아볼게요. 3개를 일단 뽑아봅시다. 그러면은 1, 2, 3. 자, 이렇게 뽑는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로 1, 2, 4. 자, 이렇게 뽑는 경우가 있겠죠. 세 번째로 1, 3, 4. 자, 이렇게 뽑는 경우가 있겠고, 자, 네 번째로 2, 3, 4. 자, 이렇게 뽑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뽑은 다음에 얘네들을 배열을 해줘야 되니까, 자, 3개의 수를 배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이었고, 자, 이 나머지 경우도 다 같았죠. 그래서 이 결국 계산하게 되면은 얘는 4 곱하기 3팩토리얼이 될 겁니다. 자, 결국 이 값이나 이 값이나 같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자, 근데 이 표현을 다시 쓰게 되면은 얘네들은 4가지죠, 총. 이 4가지가 무슨 뜻이냐? 4개 중에서 3개를 택한 가지수가 몇 가지다? 4가지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4개 중에서 3개를 택한 가지수가 4가지고 그것들을, 그 각각들을 배열을 한 가지수는 결국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순열과 같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결국 뽑은 다음에 배열을 하면 그게 바로 순열이었다라고 보면 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이 곱하기 3팩토리얼이라는 뜻이 과연 뭐냐라고 물으면, 자, 뽑았을 때는 아까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순서가 없는 녀석들에게
이 순서를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조금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네들은 이미 순서가 있잖아요. 그럼 얘네 순서를 없애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3팩토리얼을 나눠주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조합을 계산을 할 때는 자, 4C3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배웠던 4P3은 순서가 있었는데 순서를 없애는 과정은 3팩토리얼을 나눠주면 된다라고 방금 배운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3팩토리얼의 의미는 곱할 때는 순서를 부여하고 나눌 때는 순서를 제거한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은 조금 뒤에 나올 내용까지 한 번에 이해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됩니다. 자, 결국 얘를 n가지로 한번 확장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ncr과 npr의 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얘는 단순히 선택만 한 거니까, 자, 얘가 npr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럼 뭐만 하면 되냐면, 곱하기 r개니까 r 팩토리얼만큼 순서를 부여해주면 그게 바로 순열이 되겠고, 순열은 순서가 있는 놈들이니까 나누기 r 팩토리얼을 해줘야지 순서가 없는 단순히 뽑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합을 계산을 할 때는 순열을 계산을 하고 나누기 r 팩토리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ncr은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눈다 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고, 자, 이 오른쪽 식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 npr은 앞에서 배웠듯이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것과 같았죠. 그래서 얘를 대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이런 표현은 증명이나 명제에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숫자의 계산만 필요할 때는 이 왼쪽 단계로 해결하는 게 조금 더 빠를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 보시면은 자, 6C3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6C3을 계산을 할 때는 6P3, 자, 순서가 있는 녀석에서 뭐만 제거하면 된다? 순서만 제거하면 된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3 곱하기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결국 20이 나오게 되니까 자,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 보일 수 있겠죠. 결국 얘는 무슨 뜻이냐? 서로 다른 6개에서 3개를 고르는 가지수는 몇 가지다? 20가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 5개를 고르는 방법은 당연히 한 가지겠죠. 그 전부를 택하는 거 말고는 없으니까. 자, 그럼 얘도 계산으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그럼 5C5는 5P5를 자, 순서를 제거를 해야 되니까 5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애초에 5P5는 5 팩토리얼이었으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약분이 돼서 당연히 1이 나오게 되겠죠.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C2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10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가지수는 자, 10P2를 계산을 한 다음에 순서를 제거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10 곱하기 9를 2로 나눈 값이니까 45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식과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예시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6개의 원소가 있는데 자, 얘네들 부분집합들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4개인 부분집합을 찾으래요. 그러면 6개 중에서 4개만 골라주면 되겠죠. 그 뜻은 바로 6C4죠. 자,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은 4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6P4를 자, 그럼 얘를 계산하게 되면은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4, 3, 2, 1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 약분이 되고 자, 얘도 약분이 되니까 결국 15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총 15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등식에서 R 대신에 한번 0을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NC0은 NP0 분의
0 팩토리얼.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NP0은 애초에 1이었고 저번 시간에 배웠죠. 0 팩토리얼 또한 1입니다. 결국 NC0을 1로 우리가 약속을 하게 되면은 R 대신에 0을 집어넣는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NC0은 지금부터 1로 정의하는 겁니다. 자, 얘를 해석을 하게 되면은 전체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뽑는 가지수는 몇 가지다? 한 가지다 라고 지금부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듯이 전체 중에서 전부 다 택하는 가지수는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당연히 한 가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밑에 5번 보시면은 조합의 수의 성질에 대해서 선생님이 써놨는데, 자, 요게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1, 2, 3, 4, 5가 있다라고 칩시다. 자, 이 중에서 선생님이 3개를 택하는 가지수는 우리가 5C3이라고 배웠어요. 자, 그런데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3개가 뽑혔다라는 얘기를 1, 2, 3이 뽑혔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4번, 5번을 고르고 얘네들을 버린다라는 메커니즘을 했을 때도 똑같이 1, 2, 3이 남겠죠. 결과만 같으면 되니까. 결국 얘는 무슨 말이냐면 5개 중에서 2개를 택한 다음에 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택해서 버린 거나 애초에 3명을 뽑는 거나 결국 같겠죠. 그래서 왼쪽 식이 나오는 건데 잘 보시면은 n개 중에서 r개를 고르는 것은 n개 중에서 n-r개를 골라서 버린다와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결국 이 오른쪽을 더했을 때 n이 나오면 결과값은 항상 같다란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것은 10개 중에서 8개를 골라서 버리는 것과 같다란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 언제 많이 쓰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10C8을 원래 배웠던 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10P8을 8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됩니다. 자, 식이 당연히 길어지겠죠.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한 게 아니라 8개를 고르는 것은 2개를 골라서 버리는 거다. 그래서 10C2가 되고 얘는 2 곱하기 1분의 10 곱하기 9.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조금 더 계산이 짧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합의 수가 클 때는 작게끔 바꿔서 계산한다. 자, 요 뜻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해줬던 메커니즘을 꼭 기억을 하세요. 고르는 것은 나머지를 골라서 버리는 것과 같다. 자, 이걸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선생님이 교재에 잘못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계산한 결과는 NCR입니다. 자, NCR의 값은 위의 식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마찬가지로 예시를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1부터 7까지 자, 숫자가 있는데, 자, 여기 중에서 4개를 택하는 가지수를 한번 다른 방법으로 구해보려고 해요. 자, 4가지를 골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자, 첫 번째 경우는 1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고, 자, 두 번째로, 자, 1을, 자, 포함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생각을 해볼게요. 1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4개를 골라야 되니까, 나머지 6개 중에서 4개를 고르면 되겠죠. 결국 얘는 6C4를 뜻하게 되고, 자, 2를 포함해야 되니까 나머지 중에서 3개만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6C3이 되는데, 자, 얘네 둘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죠. 2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포함할 수는 없으니까 합의 법칙을 적용하면 결국 우리가 찾는 값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 얘도 무슨 뜻이냐면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것은, 자,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거, 얘는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는 거, 자, 이렇게 경우를 두 개를 나누어서 조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케이스를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해두세요. 포함한 경우, 포함하지 않는 경우. 자, 요걸 나눠서 계산하는 게 요 등식이다 라고 하시면 아마 절대로 잊지 않을 겁니다. 자, 문제 151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문제를 많이 다뤄줄 거거든요. 조합을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 어떻게 전개를 해 나가야 되는지 약간 유형별로 조금 가지고 왔으니까, 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따라올 수 있도록 합니다. 자, 151번 보시면은, 자, 6개의 문자 중에서, 자, 요거는 문제가 잘못됐거든요. 자, 서로 다른 4개라고 보시면 되고,
교재는 고쳐놨으니까 참고 바라시고, 자, 서로 다른 4개의 문자를 택할 때, 자, 그리고 조건이 나오죠. 자음을 3개, 모음을 1개 택하랍니다. 자, 그러면 자음의 그룹들 중에서 3개를 고르고 모음들 중에서 1개를 골라야겠죠. 자, 이런 문제는 뭐냐면 조합을 뽑는 집단이 달랐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결국 그룹을 나눠서 조합을 2번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음은 B, C, D, F 총 4개죠.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면 되니까 4, C, 3이 되겠고, 자, 모음은 A와 E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1개를 고르랍니다. 그럼 2, C, 1,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4, C, 3은 1개를 골라서 버리는 것과 같으니까 4C 1 곱하기 2C 1이 돼서 4 곱하기 2는 8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조합을 할 때 뽑는 집단이 다를 때는 그냥 여러 번 계산하면 된다. 자, 이런 의미에서 넣어놨으니까 요거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15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남자 5명과 여자 5명으로 구성된 모임이 있다. 자, 이 모임에서 4명을 뽑을 때, 자, 여자가 적어도 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적어도가 포함되면 어떻게 전개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거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적어도 1명 포함됐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1명이어도 되고 2명이어도 되고 3명, 4명이어도 되지만 어떨 때는 빼라, 0명일 때는 빼라.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굳이 하나, 둘, 셋, 넷인 경우를 다 구하는 경우보다 0명인 경우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여사건이라고 배웠었는데, 자, 그럼 이거를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럼 전체 지금 10명이니까 자, 4명을 뽑으래요. 그럼 우리가 찾는 거는 10명에서 4명을 골라요. 자, 그 중에서 여자가 없는 사건만 빼버리면 나머지는 항상 여자가 있겠죠. 여자가 없는 경우는 무슨 뜻이냐? 남자 중에서 남자만 뽑았을 때, 다시 말해서 5, C, 4를 뜻하겠죠. 자,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을 4팩토리얼로 나눠야겠죠. 4, 3, 2로 나눠주면 되겠고, 자, 5C4는 당연히 5죠. 왜냐면 1개를 골라서 버리는 거니까. 자, 이 계산하게 되면은 약분이 되고 30에 7이니까 210에서 5를 빼면 정답은 205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일일이 구하는 것도 좋지만 여사건을 구할 수 있을 때는 그게 더 편하다면은 여사건을 이용을 해라. 자, 이런 의미에서 넣어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항상 여사건이 맞는 방향이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아니거든요. 결국 이거를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겁니다. 자, 문제 153번 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특정한 것들을 포함하지 않는 유형이거든요. 자, 한번 보시면은 지혜와 신지를 포함한 6명 중에서, 자, 그 중에서 3명을 뽑으랍니다. 자, 3명을 뽑았는데 지혜와 신지가 모두 뽑히지 말래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지혜와 신지가 있고 나머지 4명이 이렇게 있겠죠. 근데 얘네들을 뽑히면 안 되니까 그 4명 중에서 몇 명만 뽑으면 되냐? 3명만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특정한 것들을 포함하지 않을 때는 그냥 제거하고 뽑아라 보시면 되겠고, 결국 얘는 쉽게 답이 나오겠죠. 4명 중에서 3명 뽑으면 되니까, 자, 얘는 4C1과 같았죠. 얘는 결국 답은 4가 돼서 쉽게 4번이 나올 겁니다. 자,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있으면 이렇게 구하는데, 만약에 지혜와 신지를 포함하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지혜와 신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포함이 됐어요. 그럼 3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미 2명은 확정이잖아요. 그럼 몇 명만 더 뽑으면 되냐면 1명만 뽑으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4개 중에서 하나만 뽑으면 되니까, 자, 결국 얘는
4C1이 나와서 결국 얘도 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계산 결과가 같은 거는 정말 우연의 일치니까 이게 웬만하면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걸 같다라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인이야. 그래가지고 이거 유념해 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포함하지 않을 때는 전체에서 제거해버리고 포함할 때는 덜 뽑는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두 개가 전혀 다른 메커니즘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54번은 자, 순열과 조합의 콜라보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을 나열을 하는데 뽑은 다음에 당연히 나열을 해야겠죠. 그래, 이런 문제는 먼저 집단 중에서 나열할 것들을 선택을 하고 조합을 쓰겠죠. 그 다음에 순열을 통해서 나열을 한다. 자, 이런 의미에서 넣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집합자 승훈이와 맥콜러 형준이 아주 1, 2대장이죠. 자, 얘네들을 포함한 학생 8명 중에서 자, 승훈이와 형준이를 포함하랍니다. 자, 포함하여 5명을 뽑은 다음에 나열을 할 건데 자, 일단 뽑기부터 합시다. 자, 5명을 뽑는데 둘을 이미 뽑아 버렸어요. 그럼 나머지 6명 중에서 몇 명을 뽑으면 되죠? 3명만 더 뽑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6명 중에서 3명을 뽑고 자, 이제 나열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근데 또 나열을 하는데 조건을 걸어놨어요. 승훈이와 형준이는 이웃하면 안 된답니다. 자, 그러면 자, 뽑혔으니까 승훈이와 형준이가 있고 나머지 3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1, 2, 3이라고 합시다. 자, 이웃하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순열에서 이미 공부를 했었죠. 먼저 1번, 2번, 3번을 나열을 하는 방법, 그게 3팩토리얼이었고 자, 만약에 1, 3, 2 자, 요렇게 있을 때 승훈이와 형준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총 몇 가지? 4가지이다. 끼워 넣기 형식으로 풀어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4P2가 돼서 자, 계산을 하게 되면은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3팩토리얼로 나누고 3팩토리얼 곱하기 4P2는 4 곱하기 3이니까 자, 약분이 되고 자, 계산하게 되면은 1440이 나오게 돼서 정답은 3번이 될 겁니다. 자, 결국 이런 문제는 뽑기와 나열을 구분을 해서 2단계로 풀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곱의 법칙이겠죠. 뽑은 다음에 나열하는 거니까. 자, 근데 이런 문제는 되게 특이하게도 얘는 바로 계산하면 됐는데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뽑는 경우가 다를 때마다 나열을 각각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자, 그런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조금 다뤄보도록 하고 자, 일단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55번 보기 전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하나가 있거든요. 바로 자, 분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4명이 있다 칠게요. 자, 학생 4명을 3명 1명으로 이렇게 쪼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4명 중에 3명을 선택을 하고 그럼 4C3이겠죠. 남은 1명 중에서 1명을 선택하는 방법 1C1이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총 4가지인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나열을 해보면은 1, 2, 3 그리고 4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 1, 2, 4와 3 이렇게 나누는 방법 1, 3, 4와 2 자, 이렇게 나누는 방법과 2, 3, 4와 자, 1 이렇게 나누는 방법 총 4가지가 보이죠. 자, 그런데 4명을 이번에는 자, 둘로 한번 쪼개 볼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2명을 고르면 되니까 4C2 곱하기 나머지 둘 중에 둘이니까 2C2 해서 그대로 계산하게 되면 바로 멸망이다. 자, 왜 그러냐면 처음에 1번, 2번이 뽑히고 뒤에 3번, 4번이 뽑혔다라고 칩시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3번, 4번과 1번, 2번이 뽑힌 경우도 포함되어 있죠. 순서가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거는 이런 경우는 나눠진 것만 봤을 때 같은 경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로 계산하면 안 되고 순서를 없애줘야 돼요. 지금 같은 게 2번 순서가 발생했으니까 순서를 없애려면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순서가 삭제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지 우리가 찾는 분할의 가지수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4 곱하기 3을 4로 나누면 되니까 총 3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명수로 그룹을 나눌 때는 꼭 나눠주는 것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9명을 둘, 셋으로 한번 쪼개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9C2 곱하기 7C2 곱하기 5C2 곱하기 3C3 하면 되나요? 라고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자, 그리고 곱하기, 자, 지금 같은 명수가 3개 발생했잖아요. 얘네들끼리는 순서가 발생했으니까 순서를 제거해야겠죠. 그러니까 3팩토리얼로 나눠줘야지만 결국 나누는 가짓수가 정확히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조합을 이용을 해서 그룹을 쪼개는 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분할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럼 이 분할을 이용을 해서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수련회에 참가한 여학생 5명과 남학생 6명을 4개의 방에다가 배정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방부터 한번 그려봅시다. 자, 요렇게 4개의 방이 있고, 자,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자,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여학생은 1번 방, 2번 방에 배열을 하는데, 자, 지금 3명, 2명으로 쪼개라고 나와 있죠. 얘는 여학생. 자, 남학생은 3번, 4번 방에다가 3명씩 배정하래요. 그러면 얘는 3으로 쪼개면 되겠죠. 자, 그럼 쪼개고 배열하고, 쪼개고 배열하는 걸 2번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학생을 셋, 둘로 쪼개는 거는 5C3 곱하기 2C2 하면 되겠죠. 자, 얘네들 같은 인원이 아니니까 순서가 발생 안 하겠죠. 자, 그리고 방이 2개니까 1대1 대응이잖아요. 그러니까 2팩토리얼 곱해주면 되겠고. 자, 이번에는 남자를 쪼개봅시다. 6명을 셋으로 쪼개야 되니까 6C3 곱하기 3C3이 되겠죠. 자, 그런데 얘는 같은 인원수니까 순서가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2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자, 그리고 얘네 둘 사이에서는 1대1 대응이니까 2팩토리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5C3은 10이고, 자, 얘는 2. 자, 6C3은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3 곱하기 2로 나누면 되고, 자, 얘네들은 약분이 되니까, 자, 결국 남는 값은 400이 될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그룹을 쪼개는 방법은 어떤 걸 이용을 한다? 조합을 이용을 한다. 자, 그런데 같은 인원으로 분해를 할 때는 순서를 없애주는 작업을 잊지 말라 의미에서 이 문제를 넣어놨으니까 꼭 연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15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악수하는 유형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악수를 했어요. 이거와 B라는 학생과 A라는 학생이 악수를 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니, 손을 잡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 사이에서는 순서가 없다가 되겠고, 순서가 없으면 뭘 이용을 해라? 조합을 이용을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요거와 되게 비슷한 문제가 뭐 경기를 한다, 뭐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요런 것과 되게 비슷한 유형이거든요. 자, 요걸 생각을 하면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어떤 모임에 참석한 5쌍의 부부가 있답니다. 자, 근데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 악수를 할 때, 자, 10명이 악수를 몇 번 하느냐라는 문제인데, 자, 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사건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10명이서 악수를 하는 가짓수는 뽑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10C2가 되는데, 여기서 부부끼리 악수한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5쌍이 부부가 있으므로 5를 빼주면 정답이 되겠죠. 그럼 얘는 10 곱하기 9를 2로 나눠주고 5를 빼주면 되니까 총 40번 악수가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이 대각선과 되게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대각선의 개수도 한번 우리가 구해봅시다. 자, 팔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대각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웃한 점이 아닌 것들과 이루어진 선을 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일일이 세기가 되게 어려우면 여사건을 이용을 해봅시다. 자, 일단 이 8개 점을 다 골라요. 2개만 고릅니다. 그러면은 8C2가 될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얘랑 얘랑 골라줬을 때는 대각선이 아니라 변이잖아요. 그럼 변의 개수만큼 빼면 나머지는 다 대각선이 되겠죠.
변이 몇 개냐? 8개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팔각형의 대각선의 개수가 되고, 자, 얘를 확장을 해봅시다. 그러면 n각형일 때 2개를 고르고 변의 개수인 n개를 빼주면 이게 바로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15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은 정해진 곳으로 배열되는 경우를 뜻하거든요. 자,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을 때는 이 배열되는 게 자동이라는 얘기예요. 자, 문제를 일단 보시면은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가 자, 순서가 있게끔 되게 하는 그 함수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일단 정답을 놓고 보면은 6개 중에서 4개만 고르면 그게 바로 정답이거든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서 3, 4, 5, 6을 골랐어요. 만약에 함수의 개수였으면 얘네들을 또 짝을 지워줘야 되는데, 자, 지금 문제에서 순서가 있도록 하래요. 그러면 뽑기만 하면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자동이 되겠죠. 당연히 F4는 6으로 가고 F3은 그 다음인 5로 가고, 자, 이렇게 자동으로 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칭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뭐 반대로 1, 2, 5, 6, 자, 이렇게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매칭이 이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뭐만 하면 된다? 뽑기만 하면 된다. 6C4는 6C2랑 결과값이 같으니까, 자, 6 곱하기 5를 2로 나누면 되므로 정답은 15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선생님이 뭐 자석 달라붙듯이 뭐 자동 정렬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갈 곳이 정해진 녀석들은 그냥 뭐만 하면 된다? 조합을 이용해서 뽑아버리면 된다. 자,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15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은 두 수의 합과 차가 어떤 특정한 수의 배수가 됐을 때 어떻게 푸느냐라는 문제인데,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나머지가 같은 녀석들끼리 그룹을 분리를 해서 조합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조금 쉽게 풀립니다. 자, 일단 보실게요.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2개를 택했는데 차가 3의 배수가 되도록 하랍니다. 자, 그러면은 3의 배수의 관점에서 분류를 해볼게요. 그러면 나머지가 0, 나머지가 1, 나머지가 2인 녀석들끼리 한번 분류를 해봅시다. 나머지가 0인 것은 3의 배수니까 3, 6, 9, 12, 15, 18, 자,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죠. 나머지가 1인 녀석들은 1, 4, 7, 10, 13, 16, 그리고 19,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나머지가 2인 녀석들은 2, 5, 8, 11, 14, 17, 자, 20,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두 수의 차가 3의 배수가 되려면 나머지들끼리 사라지면 정답이 되겠죠. 그럼 생각을 해봐요. 자, 나머지가 1인 녀석들 2개를 골랐다라고 칩시다. 10하고 4. 그럼 얘네들을 빼면은 6이 나와서 3의 배수가 되죠. 우연인가? 라고 확인을 해보면 10하고 19를 골라서 빼도 9가 나오니까 3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얘네들은 3K 마이너스 1의 형태로 표현이 되죠. 그런데 얘네 둘끼리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머지가 지금 사라지는 게 보이시죠? 나머지는 3으로 묶이니까 이 나머지가 같은 녀석들끼리 빼면은 나머지가 사라지면서 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집단을 A, 요 집단을 B, 요 집단을 C라고 했을 때, 자, 일단 3의 배수를 만들 수 있는 경우는 A에서 2개, B에서 2개, C에서 2개를 뽑는 가짓수가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A의 경우는 6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되고, B와 C는 지금 각각 7개니까 그냥 2를 곱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7개에서 2개를 고르면 된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경우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0에서 1 죽어라 빼도 나머지가 항상 남겠죠. 마찬가지로 1에서 2를 죽어라 빼봐도 나머지가 남고, 0, 2도 해봤자 무조건 나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말고는 절대로 없다가 맞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은 6 곱하기 5를 2로 나누고, 자, 2 곱하기,
자, 2분의 7 곱하기 6이니까 자, 계산을 합시다. 그럼 15 플러스 42가 돼서 57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만약에 두 수의 합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푸느냐 라고 봤을 때, 자, 더해서 3의 배수, 나머지가 사라져야 돼요. 그럼 첫 번째 경우로 0과 0을 더해도 나머지가 없겠죠. 그럼 A에서 몇 개? 2개. 그래서 6C2가 되겠고, 자,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1하고 2를 더하면 3의 배수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그리고 C에서 하나씩 뽑았을 때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7C1 곱하기 7C1 하면은 49가 나오겠죠. 얘도 계산을 하면은 15가 나옵니다. 그래서 합으로 풀었을 때도 54. 자, 이렇게 나오게 되고, 물론 당연히 답은 다르겠죠. 자, 합의 경우랑 차의 경우가 되게 다른 경우를 발생시키죠. 차일 때는 같은 것들끼리만 뽑아야 되고, 합일 때는 다른 것도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이 두 가지 관점 모두 다 어디서 확인을 해라? 나머지로 일단 분류를 하고 계산을 해라 라는 의미에서 넣어놨습니다. 자, 문제 159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학생 A, B를 포함한 8명의 학생을 332로 나누어서, 자, 분할이죠. 서로 다른 3개의 자동차에 태워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걸 굳이 선생님이 A, B가 필요 없기는 한데 왜 넣어놨냐면 요거를 문제를 조금 바꾸려고 넣어놨거든요. 자, 일단 한번 따라와 봅시다. 자, 일단 태우기 전에 그룹을 나눠야겠죠. 자, 조를 나눕시다. 그럼 얘를 3, 둘로 쪼개야 되니까 8C3 곱하기 5C3 곱하기 2C2.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왜냐면 3이 지금 같은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같은 그룹이면 순서를 뭐 해라? 제거해 줘야 된다 라고 확인을 했었고, 자, 여기까지가 분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요? 매칭 시키면 되겠죠. 이걸 우리가 분배라고 하긴 하지만 그냥 매칭 시켰다 합시다. 자, 얘네들을 자동차에 태워야 되니까 자동차가 3대입니다. 그럼 그대로 그냥 3팩토리얼 곱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3 곱하기 2분의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10 곱하기 3이니까, 자, 계산하면 이거 지워지겠죠. 56에다가 30 곱하면 되니까 1680까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을 풀어볼 건데, 자, 문제를 좀 바꿔볼게요. A, B가 무조건 같은 차에 탄다라고 해봅시다. 자, A, B가 묶여서 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가 발생하는데, 자,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A, B가 따로 그룹이 있고, 자, 요렇게 그룹을 형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A, B에다가 한 명을 더 끼워 넣어서 그룹을 만들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 분배는 마찬가지로 3팩토리얼은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쪼개는지에 대해서만 구하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A, B는 생각할 필요 없이 6명을 3, 3으로 쪼개는 겁니다. 그러면 6C3 곱하기 3C3에다가 순서를 없애줘야 되니까 2팩토리얼 분의 1을 나눠주면 되겠죠. 자, 이 나머지는 하나, 셋, 둘이니까 6을 하나, 셋, 둘로 쪼개면 되므로 6C1 곱하기 5C3 곱하기 2C2가 될 겁니다. 자, 얘는 순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자, 이대로 계산하게 되면은 정답이 나오고, 자,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A, B가 같이 타는 경우나 다르게 타는 경우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되게 다른 게 보이시죠?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힘을 계속 길러야 됩니다. 자, 문제 16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인데, 자, 얘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A라는 팀과 B라는 팀이 경기한 거나 B라는 팀과 A라는 팀이 경기를 한 거는 같은 경우죠. 경기를 하는 건 뭐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 그룹으로 골라줘야겠죠. 자, 왼쪽과 오른쪽이 일단 또 중복이 되는지 봅시다. 당연히 이제 그래프의 모양이 다르니까 다르다고 취급하면 되므로, 자, 왼쪽 팀에 고르는 방법은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가짓수가 왼쪽에 오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오른쪽을 배열을 할 건데, 자, 여기서 왼쪽 2개 골라주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끝나죠. 나머지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 그럼 왼쪽 2개를 골라버립시다. 그럼 3명 중에서 2명을 골라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10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2니까 정답은 30이 돼서 5번이 될 겁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계산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계산하기도 하거든요. 대진표가 대칭이잖아요. 자, 일단은 배열을 해요. 전체를 배열하는 거는 전체 5팩토리얼 분의 자, 얘네 둘이 순서가 중복된 경우가 있으니까 하나 나눠주고 얘네 둘 보시면은 요걸 기준으로 휙휙 돌아가면 같겠죠. 그래서 얘도 하나 나눠주면은 이게 바로 정답이 같아집니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분의 2 곱하기 1 나누면 30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 대칭인 것들로 개수를 세서 2로 나눠주는 거나 또는 이렇게 조합으로 생각해서 푸는 거나 뭐 같은 경우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편할 대로 하시면 되고 결국 토너먼트의 핵심은 뭐다? 조합이다. 경기에는 순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6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이 반원 위에 10개의 점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3개의 점을 연결을 해서 삼각형을 만들래요. 자, 삼각형을 만들려면은 점 3개만 선택하면은 그걸 이어버리면 바로 삼각형이죠. 다시 말해서 점을 3개 고르면 되는 겁니다. 자, 되시죠?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전체 10개니까 10개 중에서 3개를 고르면 그게 정답이냐라고 하면 당연히 아니겠죠.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얘네 한번 보세요. 한 직선 위에 있는데 절대로 삼각형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직선 위에서 골라지는 경우는 빼줘야지 이 직선들을 다 빼고 삼각형만 고를 수 있으니까 자, 직선의 위에 있는 점들은 총 5개죠. 5개 중에서 3개가 골라지는 녀석들을 빼면은 그게 바로 삼각형만 남겠죠. 자, 계산을 하면은 10 곱하기 9 곱하기 8을 3 곱하기 2로 나누고 자, 5C3은 10이니까 자, 계산하게 되면은 120에서 10을 빼니까 총 110개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삼각형을 만드는 문제나 또는 뭐 직선을 고르는 문제나 했을 때는 자, 직선은 당연히 점을 2개만 고르면 되겠죠. 한 직선 위에서 이렇게 카운팅 되는 것들은 뭐 해줘야 된다? 중복이 발생하니까 빼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6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평행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사이에서 평행사변형은 몇 개냐라고 묻는 문제거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얘를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하고 자, 얘를 A, B, C, D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1부터 5까지 중에서 2개를 고르고 자, 예를 들어 2번, 4번이 골랐다라고 칩시다. A, B, C, D 중에서 2개를 골라요. 그러면 이렇게 골라지겠죠. 그러면은 이걸로 만든 평행사변형 하나가 보이시나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할 때는 이 평행선들을 2개씩 골라내면 되니까 자, 결국 얘를 총 가지수를 계산하면 5개 중에서 2개 고르고 자, 이건 요 방향이에요.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를 고른 다음에 곱해야지 발생하겠죠. 평행사변형이.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은 10 곱하기 4 곱하기 3을 2로 나눠주면 되니까 총 60개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결국 평행사변형을 만들 때는 이 평행선들을 몇 개만 고르면 된다. 가로 방향 2개, 세로 방향 2개 이렇게 총 4개씩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163번 마지막으로 보고 자,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사람이 5곳의 휴양지 중에서 자, 하나씩 선택한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3사람은 같고 나머지는 달라야 된대요. 그럼 일단은 분할로 쪼개야겠죠. 4명을 3 하나로 쪼갭시다. 자, 그러면 이 분할의 가지수는 4C3 곱하기 1C1인데 자, 중복 발생 안 하겠죠. 순서 발생 안 하죠. 그룹의 인원수가 다르니까. 자, 그리고 이 휴양지가 지금 5개입니다. 그럼 5개를 2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는 거니까 5P2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4 곱하기 자, 얘는 1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5P2는 5 곱하기 4 해서 얘는 답이 80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분할하고 그 다음에 자, 매칭시키는 시스템으로 2단계에 걸쳐서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1학년 과정 마치도록 하고 자,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과정 수학 1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